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중 원가 회계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50페이지 원가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회계에서 회사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에 회사명을 클릭한 후 회사 코드 검색 툴을 이용해서 제4회 원가 3건 통산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도 재무회계 파트를 다 풀고 나서는 회사를 변경하신 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건 통상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원가 회계 문제는 총 한 문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점입니다. 그런데 얘가 5항목으로 나누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항목을 구분져서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음에 6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순서대로 처리를 하셔야 기존에 입력되었던 걸 계속 끌고 옵니다. 만약에 중간에 넘거뛰고 그 다음 거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결과값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금 및 제조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6월 4일 다음에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자재를 출고하였다. 6월 4일 날 지시서를 발행했고 같은 날 주요자재를 출고하였답니다. 지시서 내용은 6월 4일 날 갑제품과 을제품 1작업장과 2작업장 서로 다르게 했죠. 500개, 450개. 6월 23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하루는 7월 5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단에 주식회사 3건 통상인지를 꼭 확인하신 후 물류관리로 오세요. 생산관리 파트에 생산 작업지시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날짜는 6월 4일입니다. 지시는 2022년 06월 04일 날 했고요. 2022년 06월 23일까지 완료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갑제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갑제품 지시 500개. 몇 작업장? 1작업장입니다.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장. 두 번째 작업장 거, 즉 두 번째 지시서죠. 2022년 06월 04일 날 2022년 07월 05일까지 완료해달라고 그랬고요. 제품 F2 또는 더블클릭 을 제품입니다. 450개를 주문했고요. 즉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제2작업장입니다. 여러분이 지시서를 만들 때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에다 입력을 하시면 값이 안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시서 입력했고요. 두 번째, 자재 사용 출고 등록입니다. 같은 날 자재도 출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갑 제품 작업 지시서에는 부품 A 500단위 1작업장, 을 제품 작업 지시에는 부품 B 450단위 제2작업장입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요. 자재 출고 입력 클릭해 주세요. 날짜는 6월 4일. 6월 4일이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서 불렀더니 갑제품이죠. 자, 자산은 원재료고요. 부품 A 500개.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시서 불러주세요. 을 제품이고요. 자산명은 원재료. 부품 B 450개 제2작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재 출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시서를 내렸더니 이번에는 지시서대로 6월 30날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그랬어요. 즉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생산품 입고를 해야 되겠죠. 갑제품은 400개가 완성이 됐고요. 월말, 즉 만들어지지 않은 게 100개가 있고요. 진행률은 60%입니다. 작업 투입 시간은 400시간이 투입이 됐대요. 의제품은 450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공이 없습니다. 30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6월 30.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서. 갑제품인데 500개 만들어 달라는데 몇 개 만들었어요? 400개입니다. 투입 시간은 400시간이고요.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의제품인데 450개 다 완성됐죠? 투입 시간은 300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투입 시간으로 인해서 노무비, 즉 임금의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6월의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가의 기준을 줘야 원가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기준 정보를 먼저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노무비 배분 기준인데 총 근무 시간으로 한대요. 그래서 총 근무 시간 생산 1부는 600시간, 생산 2부는 50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임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원가 관리, 원가 기준 정보에 배분 기준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가 노무비 배분이고요. 날짜는 6월. 그리고 조회를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회계 모듈에 있는 전표를 끌고 와서 그 임금에 대해서 총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야지만 임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예. 그러면 생산 1부의 총 임금은 700만 원, 생산 2부는 500만 원. 총 근무 시간은 600시간이에요. 그랬더니 11,666원. 생산 2부는 500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만원의 임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임률 곱하기 작업시간 아니면 투입시간 그거를 계산하면 노무비가 되겠죠. 보조 부분 배분 가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 배분, 보조 부분 가져오기 끌고 오시고요. 그러면 동력부와 가공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동력부는 생산 1부의 60%를 준대요. 60대 40으로 주시고요. 가공부는 30대 70으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 기준을 넣어주시고 작업 진행률 갑제품은 60%가 진행이 되어 있죠. 이거를 표시해 주셔야 그렇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진행률 등록 클릭. 6월 요 끝에 진행률 6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실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6월에 실제 원가를 작업하시오.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 그 다음에 원가 반영까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요를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초 제공품 계산부터 가겠습니다. 클릭. 6월 그랬더니 조회할 데이터가 없대요. 즉 5월까지 마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없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클릭. 6월 그러면 제1작업장에 갑제품에 부품 A가 들어갔고요. 을제품에 부품 B가 들어갔습니다. 단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단가를 계산하려면 재고자산 수불부를 가야 되거든요. 요 마감 단추를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단추 클릭. 부품 A와 부품 B가 되어 있고 갑제품, 을제품, 제품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부품 A와 부품 B만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일괄 마감을 하게 되면 갑제품과 을제품도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A 마감.
이렇게 여로 되어 있죠?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부품 B 마감하겠습니다. 마감. 그러면 부품 B도 이렇게 여로 바뀌었습니다. 즉 마감이 되었다라는 표시겠죠. 그래서 단기 재고 금액 이렇게 나왔고 투입된 금액이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에 오셔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조회 버튼 눌렀더니 갑 제품에 부품 A는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재료비가 5,04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을 제품의 부품 B는 1,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계산이 됐죠? 이번엔 직접 노무비 계산 가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계산 클릭. 6월. 앞에서 우리가 임률을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임률 곱하기 투입 시간은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앞에 거를 끌어다가 계산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작업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조간접비 부분별입니다. 클릭. 6월. 자,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알아서 나눠줄 거예요. 이번에 이 보조 부분을 또 넘어야게 됐죠. 그래서 6월. 동력부와 가공부를 생산 1부와 생산 2부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부분 쪽으로 가겠습니다. 6월. 자, 여기서 이제 제조 부분비 배분 기준은 투입 시간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 투입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종류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생산량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투입 시간. 을 제품은 906만 원에 합계 금액이 나왔고 갑 제품은 827만 3,600원이 생성이 됐습니다. 개별 원가와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할 건데 완성품 원가 조회를 눌러보시면 6월 원가 계산 방법의 종합 원가는 평균법을 한대죠. 자, 평균법 선택. 을 제품은 개별 원가였고요. 갑 제품은 종합 원가였습니다. 그러면 개별 원가인지 종합 원가인지 어떻게 아느냐? 물류관리에 품목 등록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원재료 살짝 올릴게요. 제가. 지금 갑 제품은 종합원가고 을 제품이 지금 개별원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끌고 온 겁니다. 다시 완성품까지 가시면 이렇게 개별원가와 종합원가가 계산이 됐습니다. 살짝 내릴게요. 총 제조원가는 2,556만 원이고요. 완성품 제조원가는 2,556만 원. 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투입됐고요. 갑 제품인 경우에는 제공품 재고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334만 원이 제조원가인데 그중 완성품 제조원가는 5,157만 2,174원이고요. 단위당 제조원가는 128,930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생산 단가를 이제 반영을 시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을 제품 먼저 할까요? 자, 56,800원 컨트롤 C. 물류관리에 생산 입고 입력 을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지시서에 을 제품 여기 단가 넣어주세요. 이거를 엉뚱하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을 제품은 56,800원 되셨나요? 완성품 원가조에 오셔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렇죠. 갑 제품은 128,930원 컨트롤 C. 세 번째 거일 거예요, 아마. 생산 입고 입력 세 번째네요. 클릭해서 이번에는 갑 제품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컨트롤 V 해서 5,157만 2천원이 생산 금액으로 됐네요. 즉 제조원가죠. 완성품이 다 됐으니까 원가에 반영 작업 했습니다. 지금 여기 단가 넣었죠. 자, 이 작업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6월에 원가 계산 마감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자, 원가를 마감한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고 원미만 버림으로 처리한다. 원미만은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림
또는 절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물류 파트에 환경 설정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는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관리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마감해야 되니까 자, 1월부터 우리가 6월달 원가 계산했죠? 그래서 6월로 줘야겠습니다. 매출 원가 코드는 제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F2 눌러서 제품 매출 원가, 원가 경비는 1번, 제조 원가 명세서 확인. 그래서 여러분 455번은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직접 치시도록 확인. 그러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기 총 제조 비용, 기말 제공품 재고액 들어와야 되고요. 완성품 제조 원가가 들어왔습니다. 기능 모음에 기말 재고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서 넣어줬고요. 제공품에 대한 재고액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과연 얼마냐. 상단에 보시면 매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판매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요 만든 게 몽땅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7,713만 2,174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6월 30일자로 전표 추가를 했어요. 했으니까 얘를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12월에 다시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차감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결산 차감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게 되면은 마감을 한 게 표시가 안 나도록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6월 30으로 조회를 하시면 마감 전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마감 전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한번 볼까요? 7월 1일은 아까 차감 분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계를 다시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죠?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으니까 제로. 예. 그래서 12월에 결산 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물류관리에 이번에는 제조원가 명세서 12월로 조회하시면 안 되죠. 우리 몇 월 달로 6월 달로 완성했죠. 자, 6월 달로 조회를 해서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